11월 9일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인신감금 옥중투쟁 날짜가 1320일 됩니다. 기온이 떨어지고 겨울이 가까움에 따라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몸이 불편하신 상황에서도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서 옥중에서 투쟁하고 계시는 것은 탄핵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저렇게 한 말씀 하지 않으면서 옥중 투쟁은 바로 이 탄핵의 역사적 진실을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는 마지막 구속되는 시점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맞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내로남불, 안하무인, 무능력 이러한 정권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국민들을 보고 살인자라 칭하는 비서실장을 보면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국민을 향해서 도둑이고 살인자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놓고 쌍욕을 합니다. 기자들이 있든 없든 그냥 XX를 입에 달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여당이라는 제1여당의 원내대표 지도부들이 이렇게 반인륜적, 반도덕적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전세대란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이제 그 전세대란을 뛰어넘어서 이제 주택값 상승으로 가는 상황이 온 겁니다. 멀쩡한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서울 몇 곳의 부동산 값을 잡는다 해놓고는 전국의 전세 대란을 일으켜버리는 이러한 어이없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권은 자기들이 부동산 3법 잘못해서 전세 도난이 일어나고 그 여파가 부동산 값 상승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또 내로남불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권의 끝이 어디인지 우리는 똑바로 지켜봐야 됩니다. 지난 토요일 11월 7일 날은 대구에서 500인 미만의 집회가 허가가 나서 대구시당을 중심으로 500인 미만 가장 작은 돈으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물론 이게 갑자기 정해져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은다든지 별도로 뭐 대구 외의 사람들을 모으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앞으로도 500인 미만 집회가 허가가 나면은 거기에 맞는 집회 준비를 당 사무처에서는 하고 또 거기에 맞게 인원이 적정하게 참석할 수 있는 방법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집회와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또 현수막 달기 또 차량 시위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중국 폐렴 이 전국 하에서 집회 자체가 허가나지 않는 상태니까 우리가 국민들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폭정, 무능을 알리기 위한 방법은 전국에서 힘들지만은 매주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 우리 공화당답게 매주 182차 한 주도 쉬지 않고 대형 집회를 했듯이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로서 각 지역마다 똘똘 뭉치는 그러한 투쟁의 대열들을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명대도 이성우 최고께서 발표를 하겠지만
전국의 서명대 활동을 통해서 매주 200명 이상의 책임당원과 2,000명 이상의 일반 당원이 매주 우리 당에 입당을 하고 우리 당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우리 공화당을 인지를 하고 계시고 우리 공화당의 가치가 옳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공수처 법안 문제가 상당히 대두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 공수처 반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투쟁을 국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공수처위원장 거부권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민주당이 공수처 법안을 그런 식으로 바꾼다 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 일당 독재를 뛰어넘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의정치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거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공수처 법안을 막고 또 공수처 합법의 개정도 우리가 투쟁으로 막아야 됩니다. 다 만들어 놓고 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법치가 무너졌지만은 악법을 만들고 좌파 독재법을 만들어서 법으로 만드는 순간에 저항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제가 대구에서 연설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안타깝게도 3년 반, 4년 전에 우리 공화당이 대한애국당이 했던 얘기들이 현실로 그대로 맞아떨어짐에 대해서 대단히 힘듭니다. 사실은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실체를 우리 공화당은 이미 알았고 그것을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언론 방송의 편파, 좌파 민노총의 방해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우리 공화당의 진실의 목소리를 국민에게 다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한미동맹 강화라는 확실한 스탠스를 가진 정부여야 된다. 두 번째는 북한 핵 폐기를 시킬 수 있는 미국 정부여야 된다. 세 번째는 문재인 좌파 파쇼 정권과 정말 싸울 수 있는 미국 정부가 돼야 된다. 만약에 지금같이 종전선언, 문재인 정권이 요구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민주당이 50명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을 표했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친문재인 미국 정부는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걱정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고 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 공화당은 공화의 가치를 같이 하는 공화당 후보를 지지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반중공 프레임을 느슨하게 한다든지 또 반북 프레임을 느슨하게 한다든지 자유민주주의 체제 블록 반공산주의 블록을 느슨하게 한다든지 혹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궤를 같이 하는 이러한 미국의 정부는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공화당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했고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 공화당의 미국의 상황들을 좀 주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감 백신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합니다. 의사협회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독감하고 독감 백신이 사망하고 연계가 안 된 것이 아니라 그 연계가 어떤 상황으로 됐는지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밝혀내지 못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밝혀내지 못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이 독감 백신 사망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밝힐 때까지는 함부로 이런저런 결론을 안 내리기를 바랍니다. 의사협회 전문가들의 말씀들을 귀담아 들어주기 바랍니다.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추천위원회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이 안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고 목요일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인사 3분과 내부 인사 3분으로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지키는 가치 중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부국 강경 방공 이런 가치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 토착 빨갱이라든지 친중 친북 정권, 사회주의 정권, 반미 정권의 준동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반공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좌파들은 그동안 100이 모이면 100리대로, 1000이 모이면 1000대로 어떤 보수파 정권과 치열한 투쟁을 해가면서 자기들의 힘을 길렀습니다. 우파 보수들은 선거철 만들면은 메뚜기들 같이 정당을 만듭니다. 가치가 없는 거죠. 지금도 제가 알기로도 한 5개, 안철수부터 시작해서 한 5개 정당이 만들어진다. 이 선거철 메뚜기 정당들의 말로는 선거 끝나면 없어지는 정당입니다.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가치도 또 이 문재인 좌파 파쇼 정권의 저항의 힘도 또 분노하는 국민들의 대변하는 것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합집산으로 선거철 메뚜기 정당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공화당은 이미 4년차 이 정치혁명, 정당혁명, 정치인혁명을 시작했고 깊숙하게 그 혁명의 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의 체제, 또 시장경제, 안보 여기에 빗나가는 그러한 정치는 안 된다. 좌파들이 저렇게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을 붉게 물들이고 있을 때 정치혁명의 핵심은 무언가?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공화의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치와 시장경제의 가치입니다. 이런 정치혁명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라는 겁니다. 정당혁명은 지금까지는 오른쪽에 있는 보수 우파에는 위대한 지도자들을 믿고 그분들이 이끌어오는 정당의 역할을 했을 겁니다. 이제는 인물을 바라보는 정당의 역할은 끝난 겁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오른쪽의 보수 우파도 민초들이 중심되는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 민초들의 힘이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가 어려울 때는 어병이라는 민초가 있고 학도병이라는 민초가 있었고 독립군이라는 민초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민초들이 중심되는 오른쪽 보수우파 정당, 이것이 우리 공화당이 하고 있는 정당혁명의 핵심입니다. 정치혁명은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에 대한 확실한 애국심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 그리고 부정부패하지 않은 사람,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로 정치인을 확 바꿔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미 그 정치인 혁명, 인적 쇄신에 벌써 3년차, 4년차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정치혁명, 정당혁명, 정치인혁명에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서 힘을 싣고 함께 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의 민초정당이 무너지면은 앞으로 오른쪽에 있는 민초의 저변정당은 힘듭니다. 우리 공화당이 왜 무서운가? 이미 우리는 4년 전에 이 세 가지 혁명의 필요성을 얘기했고, 이 세 가지 혁명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대한민국에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좌파들은 똘똘 뭉쳐서 노선의 차이를 다 뛰어넘으면서 자기들끼리 이익을 공유하고 대한민국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은 그들과 싸울 수 있는 탈이념화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확실한 정체성의 이념화 우파 정당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일부들이 탈이념화, 탈이승만, 탈박정희, 탈박근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시대에 한창 뒤떨어진 사람들이다. 아직도 안철수가 어떻고, 아직도 윤석열이가 어떻고, 아직도 개인 인물을 바라보는 우파 정치는 끝난 겁니다. 국민의힘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주호영 원내대표나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 시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파쇼 정권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의 힘입니다. 국민만이 이 정권을 끌어낼 수 있다. 이제는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서 인물 위주의 정치가 아니라 민초들이 중심되는 정당의 정치를 우리는 성공시켜야 합니다. 72년 정당사에서 우리 공화당 같이 매주 이렇게 몇천 명의 당원이 또 몇백 명의 책임당원이 들어온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한 번 더 나라를 구한다는 구국의 일념으로 우리의 이 혁명 실험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주기를 바랍니다. 서명대도 제가 전체적으로 68일간 서명대를 한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결국은 32개 팀만 한 거예요. 현재 우리 공화당의 서명대는 지금 조직위원장까지 포함하면은 280개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최소한도로 80개 정도가 힘들다 하더라도 100개의 서명대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100개의 서명대가. 지금 서명대 32개 팀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 32개 팀이 하는데도 책임당원이 200명, 일반당원이 2000명 이렇게 올 때 우리가 목표하고자 하는 100만 당원, 20만 책임당원을 5배를 한번 곱해보세요. 책임당원이 매주 1000명이고 일반 당원이 10,000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왜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명대가 답이다 얘기하는 것도 하면 된다. 그것이 통계적으로 숫자가 나와 있는 겁니다. 당 사무처도 서명대의 모든 준비, 그 다음에 과정, 일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서명대가 이렇게 발표를 하면 그전 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했는 서명대는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저희들이 하나도 빼지 않고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토요일까지 했는 서명대는 그 다음날 화요일까지 서명대 입당 원서가 봉해져서 중앙당으로 와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토요일까지, 전주 토요일까지 했던 서명대가 화요일까지는 중앙당에 도착될 수 있도록 이 서명대 발표와 또 서명대 입당 원서가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좀 관리를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날은 구미에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 탄신 103주년을 합니다. 500명 미만의 집회 허가가 났고 500명 미만의 집회답게 지난 토요일 날은 대구 시당 중심으로 한 거고요. 이번에는 중앙당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다.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중앙당 집회에 또 탄신제에 추호에 모자람이 없도록 예와 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감옥에 계신 그런 상황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님은 저희들이 잘 예와 성을 다해서 모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중앙당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한 행사가 없을 때는 1호차는 당대표의 큰 행사에 같이 가는 겁니다. 그 부분도 인지를 제대로 해주시고 대체 인력이 없으면 대체 인력을 만들어서라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스피커가 준비가 잘 안 되면요. 그냥 그 하루 만에 목이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좀 해서 어떤 방법을 찾을 건가라는 부분들도 해주기 바라고요. 이번 11일 날은 11월 11일 날은 우리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식이 부산 유엔공원에서 있습니다. 이 추모식은 부산 시당을 중심으로 준비를 해주시고 부산시의 최고위원이나 시당에서도 참석을 해서 추모식에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소방의 날입니다. 우리 소방 공무원들께서 국가지구로 전환되면서 많은 때로 어려움들이 조금은 해소됐습니다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가장 자랑스러운 공직자로 소방관들을 부릅니다. 아무튼 그 소방에서의 역할 또 어려운 곳에 항상 119 소방대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나 당원 동지들도 소방 공무원들 보시면은 격려와 사랑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